초등학생 3명이 호기심으로 고층 아파트 옥상에서 돌을 던져서 떨어지는 시간이 몇 초인지 시간을 재어보는 소위 말하는 낙하 실험을 하던 중 발생한 불상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캣맘 사망 사건 용의자가 초등학생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파트 18층 위 옥상에 올라가서 벽돌을 떨어뜨렸다. 근데 자유낙하 실험을 했다. 이런 지금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처벌은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한 게 많은데요. 자, 그런데 이 자유낙하 실험으로 과연 7m나 날아갈 수 있는 건지 바로 이 부분이 의문으로 남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의문점들, 풀리지 않는 것들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 황순옥 차장과 함께합니다. 자, 황 차장 오랜만에 뉴스탑10 출연해 주셨는데, 네네. 자, 이 사건 그동안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고 누군지 알 수도 없었어요. 범인이 누군지. 처음에는 누군가가 의도를 갖고 고양이를 돌보는 여성을 살해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초등학생이었군요. 네, 사실 이 사건 범인, 용의자가 붙잡혔으면은 후련해야 마땅한데요. 이렇게 범인이 잡혔는데 가슴이 아린 이런 사건은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경찰이 이 초등학생 용의자를 범인을 이제 체포하고 나서 그동안 의문점이 됐던 부분들이 하나씩 풀리고 있는 중인데요. 당시 그 사고 당시의 상황을 지금 경찰이 조사해서 밝힌 부분까지만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 당일에 이 초등학생 3명이요. 이 104동 엘리베이터 가운데 있는 3, 4, 5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3명이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예, 이 3명은 어떻게 만났어요? 일단 놀이터에서 A군이 놀다가 그날 만난 이 2명의 이 동네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원래 그렇군요. 알던 사이는 아니고 예. 놀면서 알게 된 사이여서 지금 2명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1명 C군이 특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찾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친한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신원이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 저 3명 중에 A군은 이 아파트 동이 자기 집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었어요? 이 아파트 단지에 사는 건 맞지만 예. 이 104동에 사는 어린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제 진술에 의하면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제 떨어뜨리는 낙하 실험을 하러 올라갔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3, 4, 5 라인으로 올라가서 이곳에서 뭐 나뭇가지라든가 작은 물체를 던져보고 그러다가 이 3, 4, 5 라인 옥상에 벽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1.8kg 정도의 벽돌을 들고 이 5, 6호 라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고가 있었던 이 5, 6호 라인 바로 밑에 이번에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때 이곳으로 벽돌을 던져서 떨어뜨렸다. 그렇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A군이라는 것을 알고 들어간 건 아닌데 결국엔 A군으로 특정을 할 수 있었던 무슨 상황이나 근거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결국엔 발자국 문양 때문이었는데요. 3, 4 라인으로 올라가서 5, 6호 라인으로 넘어가려면 옥상 쪽에 낮은 지붕이 있습니다. 그 지붕을 밟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지붕에 찍힌 발자국이 초등학생 크기의 발자국이었고 그리고 또 이 의심되는 초등학생들에 대한 신발을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 국과수에서 이제 오늘 오전에 경찰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A군을 체포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여기 저희가 이제 세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자, 이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면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3, 4로 올라가서 6호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3, 4 라인에 갖고 있던 이 벽돌을 들고 6호 쪽에서 이렇게 던졌다는 건데 이 아래는 지금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한 3층 높이까지 올라오면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던져보는 실험을 했다는 주장인데 자, 근데 궁금한 게 좀 많아요. 자, 이 사건 당일날 이제 이동 경로는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자유낙하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가지 지금 경찰 조사 진행되고는 있지만 가장 쟁점이 되는 4가지 의문점 중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자, 낙하 실험, 특히 자유낙하 실험을 했다. 자유낙하라는 게요. 어떤 인위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고 그냥 중력의 힘으로만 떨어뜨리는 것을 자유낙하라고 하는데요. 자, 낙하 실험을 했다면 그냥 그대로 떨어졌어야 되는데 7m나 던질 수가 있느냐. 이 점이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질문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던졌는데 사고 지점이 한 7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유낙하를 했다면 여기서 벽돌을 바로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상당 부분 이렇게 날라와서 맞았다. 이 부분 때문에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뭐
자유낙하, 초등학교 지금 저학년일 경우에 예. 과연 자유낙하를 알고 있느냐, 개념을. 예. 그 부분이 좀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자유낙하가 사실은 중고등학교에서는 배우는 개념이고요. 빨라봐야 5, 6학년에서 배우기 때문에 자유낙하의 개념을 과연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자유낙하라고 하면 그냥 들고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놔서 네. 중력 그대로 떨어지면 일직선으로 떠야죠. 그러니까 떨어져야 됩니다. 7m가 날라오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실제로는 사고 지점은 7m 정도 아파트 외벽에서 떨어진 지점입니다. 예. 이렇다면은 아이가 그냥 떨어뜨리는 자유낙하 운동 실험을 한 게 아니라 뭔가 인위적으로 힘을 가해서 앞으로 날아가게 했지 않겠느냐. 예. 그 지점이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과학 실험을 위해서 던졌다는 아이의 주장은 액면 그대로 믿기가 조금 쉽지 않은 그런 건데, 네. 초등학교에서는 안 배운다, 자유낙하를. 네. 안 배운다기보다는요, 그 개념까지만 배운다 그럽니다. 초등학교 예. 교사에게 직접 알아봤는데, 네. 초등학교 교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학년 1학기에 무게와 중력에 대한 개념은 배웁니다. 하지만 이건 개념만 배우는 거지, 방금 말한 것처럼 어떤 물건을 떨어뜨려서 자유낙하 실험을 하는 내용은 교과서에 실려있지 않다. 제가 말씀 조금 전에 드렸던 것처럼 자유낙하의 개념과 떨어뜨리는 낙하 실험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볼 수 있고요. 예. 간혹 이제 참고서나 교재 또는 과학 서적에서는 갈릴레이가 피사의 사탑이라고 이탈리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자유낙하 실험을 했던 그런 사례 정도가 설명이 되어 있는 정도이지. 아, 그렇군요. 교과서에 자유낙하 실험을 실제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예. 또 학교에서도 밖으로 물건을 떨어뜨리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교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물리학자, 서울소재대학의 물리학과 교수한테 또 저희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전문가의 얘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벽돌이 떨어진 시간은 그냥 대충 계산하면 3.3초 정도 나와요. 그 학생이 던진 지점에서 그 팻말이 떨어진 지점이 7m죠. 그 7m를 갖다가 시간으로 나와보면 속도가 나오는데 그 속도가 약 그러면 2m/s 나와요. 시속으로 한 7.5km 정도 되는 속도예요. 보통 뛰는 속도죠. 7.5km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돌을 앞으로 던진 거죠. 자유낙하가 아니고요. 자, 전문가 얘기는 결국 앞으로 좀 던진 거다. 네. 그런 논리네요. 뭐 그렇죠. 복잡한 설명을 하긴 하지만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던진 거냐, 예. 아니면 밀어서 떨어뜨린 거냐, 아니면 그냥 떨어뜨린 거냐, 이런 개념의 차이인데, 예. 과연 7m 정도면은 이 어린아이가 1.8kg의 벽돌을 세게 던진 것인지, 아니면 예. 그야말로 밀어서 떨어뜨린 것인지, 이런 미묘한 차이가 앞으로 또 논쟁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결국에는 이제 이 고의성 여부를 좀 가려야 되잖아요. 이제 형사처벌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이 때문에 그건 논외로 치더라도 고의성이 있었느냐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건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 아직 뭐 경찰이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쉽진 않지만 지금 현재까지 나타나는 걸로 보면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조금 좀 어려울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기 위해서는 야 내가 저 사람 죽이려고 던졌다. 최소한 이거 던지면 죽을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던져야 되거든요. 예. 그럼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 옥상에서 그 피해자들 캣맘들이 보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앵커께도 지적하셨지만 저기 보면 중간에 나무들이 있거든요. 결국 그 던진 돌이 나무를 맞고 캣맘들을 맞췄다는 건데 과연 일단 5, 6층 그 옥상 5, 6층 라인에서 피해자들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이고 설사 이것이 본에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물리학과 교수 진술대로 하면 꼭 던졌다기보다는 이렇게 밀어 던졌다. 즉 예. 바로 밑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면 오히려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니 슬쩍 앞으로 조금 던져보는 그 정도의 낙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무를 맞고 피해자에게 간 것이라면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는 녹록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처벌 여부를 떠나서 과실에 의한 사망사고. 저는 현재까지 나타난 것만 판단하라면 저는 살인 또는 살인 미수보다는 과실치사 쪽에 조금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그동안 네. 이렇게 언론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였는데 근데 부모가 몰랐을까 하는 점이에요. 가장 궁금해하는 점입니다. 과연 예. 이 부모가 이걸 알고 지금까지 숨어 있던 건지 아니면 아이들이 말을 안 해서 몰랐던 건지. 근데 일단 경찰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집에 방문을 했을 때 예. 이런저런 것을 따져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부모가
아, 우리 아이가 이 사건과 연루가 됐구나라는 것을 경찰이 집에 방문했을 때 아, 그렇군요. 대화 도중에 그때 인지했다라고 경찰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아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너무 무섭고 공포스러웠다, 두려웠다. 그랬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예. 걸 보면 부모님한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수군대고 사고 현장이 눈에 딱 보이는데 그 공포를 느끼고 본인들이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아마 공포를 느껴서 부모님께 말을 못하고 숨기고 계속 버텼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냐. 예. 이런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의문점은 아까 김태현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나무에 가려져 피해자를 볼 수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네. 그런 부분일 텐데 결국에는 안 보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던지기 전에는 예.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지 못했을 수는 있습니다. 자, 이게 옥상에서 본 각도예요. 그죠? 네. 예. 자, 이게 나무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세트를 준비한 네. 이 나무라고 했을 때, 자, 이 밑에 있을 경우에는 사람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데 던지고 난 다음에 예. 과연 이게 사람이 맞았는지를 알았냐 여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경찰이 이제 그 아이들을 조사를 했는데 예. 돈을 던진 A군은 사람이 맞았는지 몰랐다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네. 던지지 않았지만 같이 옥상에 올라갔던 B군의 경우는 진술이 다릅니다. 아, 달라요? 네. 예. 어떻게 다르죠? B군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던지고 나서 아, 사람이 맞았어. 예. 야, 밑에서 사람이 맞았어. 라고 얘기를 했다고 진술을 아, 하는 거예요. 그랬군요. A군은 경찰에서 사람이 맞은 줄 몰랐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C군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 C군이 어땠는지는 이제 또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A군의 진술은 경찰이 지금 현재 밝힐 수가 없다라고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C군은 누군지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예, 그죠? 예. 우연히 놀이터에서 만났기 때문에 A군이나 B군도 C군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마지막 의문점 하나 더 봐야 될 텐데 네. 자, 그렇다면 자유낙하 실험을 하려고 했다면 네. 이 3, 4라인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왜 5, 6라인으로 옮겨갔을까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3, 4라인에 있을 때 저희 아파트 모형을 보시면요. 3, 4라인이 네. 가운데 쪽 아닙니까? 가운데죠, 여기. 자, 예. 여기서 던졌으면 사실 사람들이 밑에 캔맘이 이쪽에 있지 않고 5, 6호 라인 쪽에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던졌자면 아마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네. 5, 6호 라인으로 옮긴 이유,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요. 네. 3, 4호 라인의 경우에는 옥상으로 나가는 입구가 있고 그다음에 공간이 비좁습니다. 예. 그런데 낮은 지붕을 건너가면 5, 6호 라인 쪽에는 난간이 있고 밑을 내려다볼 수 있는 쇠 난간이 있고 또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약간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외벽 쪽으로 물건을 내밀어서 떨어뜨릴 수 있는 공간이 또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3, 4호 라인에서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쪽이 노란색 동그라미가 가운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온 입구입니다. 근데 이 입구에는 주변이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 낮은 지붕, 예. 이 지붕을 걸어서 넘어오면 쇠 난간으로 밖에도 내다볼 수가 있고 여기까지 난간이 쭉 펼쳐지면서 공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뭇가지 같은 걸 던져보다가 3, 4호 라인 쪽에 있었던 시멘트 벽돌을 들고 5, 6호 라인으로 지붕을 건너와서 이쪽에서 아래로 던진 것이다. 라는 게 경찰의 그렇군요. 설명입니다. 자, 근데 이 학생들 진짜 충격이 클 것 같아요. 뭐 그동안 말도 못하고 막 가슴앓이를 엄청나게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런 처벌도 예. 안 받는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그 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을 얘기할 때 기준되는 숫자가 만 10살, 만 14세입니다. 만 14세는 우리가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기준 나이거든요. 만 14세 미만이 되면 형사처벌 받지 않죠. 즉 검찰에서 기소되고 구속되고 감옥에 가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10세는 뭐냐? 지금 화면 보시듯이 10세부터 14세까지는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예. 이건 법은 위반했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즉 검찰에 기소되고 구속되고 감옥에 가는 그런 일은 없고 예.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판단해서 보호처분합니다. 즉 사회봉사라든지 감옥 위탁이라든지 이런 처벌보다는 교화의 어떤 방점을 그런 처분이 있게 되는 것인데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입니다. 즉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만 9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 범법소년에 해당돼서 결론적으로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을 겁니다. 예, 생일이 안 지나서 지금 만 9세라고 하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참 가슴을 쓸어내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근데 황순욱 차장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또 굉장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한 상황일 것 같아요. 피해자 유족 측에서 봤을 때는 지금
원인 제공자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글쎄요,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이제 또 보상이나 이런 여쭤봐야겠지만 것들을- 예. 형사 처벌은 받지 못하지만 민사상의 책임은 물을 수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아,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아이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방금 설명하신 대로 없지만 이 민사적으로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뭐 합의가 되지 않거나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유족과 부상자로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데 그 손해배상의 대상자는 미성년자인 이 학생이 아니라 학생의 부모가 되는 것이죠. 우리 민법에 보면 친권자인 부모가 자식들을 감독하지 못했을 때 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학생이 얼마나 그동안 마음을 졸였을까 생각하니까 좀 가슴도 아프기도 하고 또 피해자의 고통도 정말 컸을 텐데 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봉합이 될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갑니다. 다음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